금전 청구는 가압류라는 민사보전 절차, 특정물 급부 청구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인도 청구의 경우는 자기가 점유를 이전받으려는 소송을 하려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거는 거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는 것이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거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해서 현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을 방치한다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의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의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 처분을 말하는데, 이 경우는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종류를 묻지 않는 특색이 있다. 구체적 유형은 대상이 되는 권리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많이 이용되는 경우는 예컨대 특허권 같은 것 등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공사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같은 게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는 본안 판결을 통해서 얻을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경우를 특별히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하기도 한다. 해고가 억울하다라고 이제 본소송으로 해고가 무효다 뭐 이런 걸 다투기 위한 전제로 자기가 지금 그러면 직원인 것의 지위를 지금 받으려는 가처분을 걸면서 나중에 내가 내 말이 맞으면 해고가 잘못됐으면 원래 월급 주고 그랬었어야 되는 거, 직원으로 인정됐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가처분을 거는 거예요. 즉 이런 상황이죠. 해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 왜 이 해고가 잘못됐다라고 본소송에서 해고 무효 확인 이런 소송을 지금 내면서 자기의 지금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처분을 걸어서 만약 인정받는다면 지금 잘린 게 아니라 일단은 분쟁 중에 있지만 직원이 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잘린 것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이기기 전까지는 잘린 것으로 약간, 그러니까 그게 잘린 것이 잘 됐냐 잘못됐느냐의 싸움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잘린 채 싸움을 하는 건데, 요 가처분을 건다면 안 잘린 것처럼, 그래서 받아들여진다면 안 잘린 것처럼 임시에 안 잘린 지위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린 채 싸움을 해서 이기면, 물론 이기면 그때 가서 거꾸로 잘렸을 때에 그게 잘못됐으니까 돌이켜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경우는 지금은 안 잘린 것으로 되면서 싸움을 벌린다. 의미 알겠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가운데 특히 단행적 가처분,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민사보전 절차가 있다. 이해되겠죠? 가압류는 다시 금전채권을 전제로 한다가 중요하죠. 금전채권 가압류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거는 거죠. 가령 채무자가 그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그 물건을 인도받는 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빚이 막 또 어딘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어떤 또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막 넘겨가려고 그러고 뭐 공중분해될 것 같고 막 이러면 그 경우에 뭐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것 등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가압류의 경우는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등에 있어서는 그걸 묶어둬야 된다. 이런 경우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등에 따라서 집행 절차도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사보전 절차도 법원의 그런 결정으로 내리는 재판이긴 한데 그런 재판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그게 집행돼서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주면 그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올라가는 게 집행인 거죠. 그죠? 예컨대 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그 동산이 집행관이 이제 점유를 확보하고 있는 게 동산에 대한 가압류죠.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채권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채권이죠.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이죠. 월급도 채권이죠. 그것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가압류 집행은 어떻게 되냐면 제3채무자인 은행인 또는 그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그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면 이제 집행이 돼요. 그래서 그 은행은 예금을 주면 안 돼요. 그 회사는 월급을 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보전 절차도 그 가압류 말로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실질은 결정이에요. 재판의 종류는. 그게 내려지면 그것이 부동산이냐 유체동산이냐 채권이냐 따라서 집행이 돼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아까 얘기했죠. 지금 우리는 금전 채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니까 가압류 위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예컨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이제 법원이 주문에 기재해서 된 결정문을 받게 돼요.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의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의 명령의 질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일 때요.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는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라면 등기부에 그렇게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가처분 걸린 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처분에 대한 이해를 해두면 돼요. 주로 우리는 지금 가압류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울러서 가처분 얘기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아까 뭐 이해를 해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 이런 식으로 지금 사건이 있네요. 가압류는 30만 건 작년 통계가 가처분은 5만 3천 건 있고 고등법원 단계에서도 뒤늦게 이런 게 접수된 적이 있네요. 73건 가압류는 가처분은 58건 본안소송 전이라든지 본안소송과 동시에인데 항소심 단계에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네요. 그렇죠.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9월 16일부터 이번 9월 16일부터 이런 보전 처분의 신청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하도록 구축해 놨다. 그래서 이런 민사보전 신청에 있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우리가 전자소송, 전자신청이 되도록 되어 있다. 최근 9월 달부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민사보전 절차는 잠정성이다. 임시적이라는 거죠. 언제 이제 결론으로 가타부타가 되냐면 본안의 판결이 승소가 되면 이제 이 가압류 걸었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본압류로, 본래의 집행 절차의 압류로 이제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적인 거죠. 내가 만약 판결로서 확실히 이기게 되면
이제 본집행을 할 건데 지금 임시로 묶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가 집행은 압류한다, 현금화한다, 그 다음에 배당받는다. 뭐 이런 루트에서 압류를 지금 가압류라는 말을 쓰면서 가짜로 한다라는 것이 임시성이죠. 잠정성이죠. 그 다음에 긴급성, 신속성이다. 빨리 내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 보전의 필요성 등을 정식의 판결 절차는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증명에 의해서 이제 증명돼야지 그런 결론을 내려주는데 이 긴급성, 신속성에서 지금 소명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증명과 대칭되는 소명이라는 요 개념을 민사소송법에서 배웠어요.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인 것에 비해서 소명은 그냥 그럴 것이다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고 하니까 신속하니까 이걸 막 완벽하게 증명해내라가 아니라 네 말이 그냥 맞다. 너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지금 채무자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상 이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너의 피보전 채권과 이 채무자의 상황 등에 비춰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막 증명처럼 막 판단자인 이 법관한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처럼 증명해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럴 것 같다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다라는 게 긴급성, 신속성. 그다음에 부수성은 본안 소송에 의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초과해서는 보전 처분은 불가하다. 본안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밀행성,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자유재량성은 변론, 서면 심리 여부 등에 있어서 이제 엄격하게 우리가 구술 변론을 거친다든지 소송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 등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고요.